15번 문제는 일단 연속함수 y는 fx, 그 다음에 이 다층권 안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래서 실근의 존재성에 대해서 맞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사이값 정리의 활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다층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에서 실근을 갖느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느냐의 여부는 일단은 마이너스 2를 함수에다 집어넣은 값, 그것은 마이너스 2,3을 지나니까 3이 돼서 양수, 그 다음에 0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1이므로 음수. 따라서 얘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맞다고 볼 수 있고, 이유는 0을 집어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1 음수, 1을 집어넣었을 때인 2라는 값 양수. 따라서 이것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귿은 F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되고 양수, F2를 집어넣었을 때도 4가 되므로 또 양수가 돼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6번은 일단 연속함수, 그 다음에 fx-x제곱은 0이라는 실근이 오직 하나만 존재하게끔 하는, 그것도 이 실근이 열린 건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존재하게끔 하는 그런 정수 A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fx-x제곱이라는 것을 gx라는 새로운 함수로 일단 정의를 내리고, 그렇다면 이 gx라는 함수가 fx-x제곱이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 즉 g-1이라는 것은 f-1-1이 돼서 이것은 이미 조건에 의해서 양수라는 거, 또 x에다가 1을 대입한 g이라는 것은 f2-4가 돼서 이 값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fx라는 연속함수에다가 다항함수 마이너스 x제곱 빼면 gx라는 함수 역시 연속함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는 무조건 양수, 2를 집어넣었을 때는 항상 음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구간 0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실근이 하나 존재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얘가 연속이니까 이어져 있고, 요렇게 0과 1 사이에서 x축과 만나는 점이 요렇게 한 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정수 A의 개수를 구한다면 0을 집어넣었을 때인 G0이라는 것은 F0-0이 돼서 A 플러스 1, 이것이 양수가 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인 G1이라는 것은 F1-1이 돼서 얘가 A-2-1이 0보다 작다가 됩니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반드시 A가 3보다 작다. 즉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라는 것이 그 A 값의 범위가 되고, 정수 A의 개수는 A를 만족하는 정수가 0, 1, 2, 3개이므로 1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7번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일단 연속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x가 a가 아닌 fx를 정의 내릴 수 있고, 이것은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x가 a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과 a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당연히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이므로. 따라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가는 fx 대신에 x-a분의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b로 나타낼 수 있고, fa는 이미 3이라고 했으므로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 x에다 a를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자도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즉 b는 a 마이너스 a 제곱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 자리에 a-a 제곱을 써주면 얘는 무조건 x-a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게 되고 이 자리에 a-a 제곱을 썼을 때 이 식이 전개해서 위의 식이 나와야 하므로 x -a로 묶었다고 생각하면 -1 플러스 a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이 3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0되게 하는 x-a라는 인수를 약분시킬 수 있고 여기 식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인 2a-1이라는 것이 3이 되면서 a는 2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가 2면 자연스럽게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값 b라는 값이 2-4 즉 -2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이제 f1이라는 이 함수에서의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값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x 제곱 -x -2로 해서 얘를 인수분해해주면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2가 된다라고 이미 F1은 이 식에서의 1에서의 극한값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어차피 x가 1로 가까이 가는 거기 때문에 약분을 시켜서 2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은 F1이 2가 되고 a가 2가 되고 b가 -2가 되면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2가 된다. 즉 17번에 5번이 정답입니다. 3차 함수라는 것 때문에 fx를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로 두면 미지수가 4개면서 조건이 2개밖에 안 주어져서 해결이 좀 어렵고 따라서 이 극한에서의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가 0으로 가까이 따라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 0이라는 사실을 하나 알 수 있고 또 마찬가지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f-2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것 때문에 x 플러스 1의 인수 또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것 때문에 x 플러스 2의 인수를 가지면서 최고차항은 꼭 x 세제곱이 아니니까 a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를 x 플러스 k로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 식을 fx 자리에다 집어넣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 -1을 x 플러스 1로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인수를 일단 약분시킬 수가 있고 -1을 집어넣으면 이 식은 a 곱하기 1 곱하기 -1 플러스 k가 되고 이것의 값이 2가 된다라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또 x가 -2로 가까이 가는 x 플러스 2분의 fx 자리에 또 식이 길긴 하지만 a의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k로 나타낼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 분모랑 분자가 0이 되게 하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를 약분시켜서 -2를 집어넣으면 a 곱하기 -1 곱하기 -2 플러스 k로 나타낸 이 식이 주어진 것처럼 -1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연립해서 a와 k를 찾으면 되는데 이 식은 -a 플러스 ak가 2라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식에서 2a 그 다음 -ak가 -1이라는 식 하나를 가지고 이 두 식에 당연히 이 두 식을 더해버리면 a가 1이 나옵니다. a가 1일 때 여기에다 1을 대입하면 k는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fx라는 식은 1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거기다가
K자리에 3을 집어넣은 x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 있고 F0이라는 것은 x 대신에 0을 집어넣어서 1 곱하기 2 곱하기 3, 즉 6이라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의 F0 값은 4번 6이 됩니다. 19번은 fx, gx가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므로 일단은 1에서 연속,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fx, gx가 1을 집어넣은 f1, g1과 같다라고 해야 x는 1에서 연속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얘는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1의 자극한에 대해서 fx는 어쨌든 x 플러스 k를 가져오고 1의 자극한이므로 밑에 있는 함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가져옵니다. 또 1의 우극한은 x가 1로 가까이 가는 1의 우극한에 대해서 마찬가지 fx는 x 플러스 k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는 우극한이니까 위에 있는 함수 x 플러스 3을 가져옵니다. 이 둘이 같아야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f1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거니까 1 플러스 k, 그 다음에 곱하기 g1이라는 것은 1일 때 함수값을 말하는 거니까 x 플러스 3에다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은 값 4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인 1 플러스 k와 1을 곱한 값이 또 1을 집어넣었을 때인 1 플러스 k와 4를 곱한 값과 같다. 또 마찬가지 뒤에 것도 함수값이 서로 같다. 이렇게 놓으면 얘는 결국 4k 플러스 4가 k 플러스 1이 되면서 3k는 마이너스 3인 k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는 이 삼각형 ABC에 대해서 반지름이 x인 원이 각 변에 접하면서 둘레를 한 바퀴 돈다라고 했고 그 중심 P가 움직이는 그 도형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하는데 얘는 여기 식에서 이렇게 이 부분에 해당되는 얘는 어차피 이 P의 중심이 그리는 이 도형의 길이가 이 도형 삼각형의 변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얘네들이 이 끝점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넘어가는 그 점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을 때 이 원의 중심 P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그 도형의 길이가 이렇게 한 번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이 중심의 P가 이런 식으로 중심 P가 그리는 도형 자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또 여기 있는 얘가 이렇게 원이 있을 때 마찬가지 중심 P가 이렇게 이 흔적을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결국은 이 빨간색 원들이 이렇게 합쳐지면 원의 3등분 된 것들을 합쳐져서 결국은 이렇게 한 원이 되고 이 중심 P가 어쨌든 반지름이 x이면서 만들어지는 원의 둘레. 따라서 fx라는 이 도형의 길이는 일단은 둘레의 길이, 삼각형의 길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이 빨간색 도형, 즉 이 원이 반지름이 x인 이 원의 둘레를 구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의 둘레를 구하는 식에 의해서 2파이 x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번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2파이 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을 계산하면 되고 이것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때 x로 나누면 2파이가 되고 얘는 x로 나눴을 때 0으로 수렴하므로 정답이 4번 2파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정삼각형을 가지고 와서 한 내각이 60도인 정삼각형을 가져옵니다.
물론 정삼각형을 통해서 이렇게 삼각형의 일반화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정삼각형을 먼저 가져오면 얘는 이 그림에서 알다시피 마찬가지 여기가 이렇게 수직인 그래서 여기도 수직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90도 원의 중심이 360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360도 중에서 90도, 90도, 60도의 그 각을 다 합치면 240도. 즉 240도를 360도에서 240도를 빼면 여기 있는 요 각이 아까 그 빨간색에 해당되는 것의 요 중심각이 60도가 아니라 막곡지각이 아니라 얘가 120도가 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똑같은 원리로 여기 똑같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가 90도, 90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 빨간색 부분에 해당되는 이 중심 각도가 120도. 그 120도가 한 번 더 여기서 이렇게 90도, 90도로 만들어지면서 직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치가 또 마찬가지 120도.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원의 120도가 만들어지는 그 중심각이 120도인 애가 이렇게 3등분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반지름이 x인 원의 둘레가 된다. 그걸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제 정삼각형이 아닌 그냥 삼각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길이가 2파이 x가 된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이 4번입니다. 이 gx라는 함수가 x는 1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gx가 함수값 g1과 같을 거냐 다를 거냐 같으면 연속 같지 않으면 또는 뭐 존재하지 않으면 불연속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렇다면 얘는 일단 우리가 gx라는 함수 대신에 자연스럽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1의 자극한에 대해서 얘를 fx-1 그 다음에 fx-2를 계산해보면 1을 자극하는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1입니다. 따라서 1 빼기 1, 0과 1 빼기 2, 마이너스 1을 곱한 값 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가는 1의 우극한에 대해서 얘가 극한값이 뭐가 되는지를 찾기 위해서 1의 우극한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얘는 2 빼기 1이라는 1과 2 빼기 2, 0이라는 값을 곱한 값도 0이 된다라고 해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G1이라는 것은 F1-1과 F1-2를 곱한 값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1에서의 함수값이 2이므로 얘도 마찬가지 2와 1을 뺀 값, 또 2와 2를 뺀 값을 곱한 값, 즉 0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것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이 일단 존재를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함수값과 같다라고 해서 얘는 우리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2번은 일단 첫 번째 조건에서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 극한값이 2가 존재하므로 fx는 무조건 최고창이 2차이면서 개수가 2가 되는 2x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에서는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1을 집어넣었을 때인 F1은 또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 그렇지만 두 번째 조건에서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 해주면 x-1과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fx는 무조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기 위해서는 x-1의 인수를 무조건 가져야 되고 최고차항의 개수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수를 x 플러스 k로 둘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식에서 0대기 하는 x-1이라는 인수를 약분시킬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 1을 집어넣으면 얘는 4분의 2 곱하기 1 플러스 k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주어진 조건처럼 2분의 3이다라고 얘기해주면 얘를 먼저 약분시켜서 2분의 1로 봤을 때 얘가 결국은 1 플러스 k가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k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식에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아까 어떻게 했느냐 최고 차이계수 2고 x-1이라는 인수를 무조건 갖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k에서의 k가 2이므로 x 플러스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x가 0일 때 f0이라는 것은 2 곱하기 0을 집어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1 곱하기 0을 집어넣었을 때인 2를 곱한 값 마이너스 4라는 값으로 f0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3번은 일단 중심이 Q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므로 그리고 반지름이 중심을 일단 Q라고 했을 때 얘를 0,A로 두면 얘는 반지름도 A가 된다고 말할 수 있고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중심이 0,A라서 x-0의 제곱 y-a의 제곱이 반지름 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P라는 이 점은 Y는 X제곱이라는 포물선과 만나는 점입니다. 수학에서 만난다라는 것은 이 둘의 값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x제곱을 대입하면 이 식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제곱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고 이것은 x제곱 플러스 x 4제곱 마이너스 2ax제곱 플러스 a제곱은 a제곱이다. 여기 식에서의 a제곱이 일단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식을 나는 2ax제곱은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X가 아주 0에 가까워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식에서 0에 가까워지는 거지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지 얘가 0이 아니므로 자연스럽게 X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고 따라서 2A는 1 플러스 X제곱으로 정리가 되고 A는 A라는 값을 구해야 하므로 A는 2분의 1 플러스 X제곱까지 정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아까 했던 것처럼 이 P라는 점이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 때문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 a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봤다면 이것은 2분의 1 플러스 x제곱의 극한값으로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극한값으로 볼 수 있고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이 x가 0으로 가까이 가므로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q라는 점은 0,2분의 1이라는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A값을 2분의 1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식에서 A는으로 식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얘를 X가 0으로 가까이 가네? 0으로 가까이 간다고 해서 여기다 0을 대입해서 그러면 결국은 얘가 0,0 원점에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A가 0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A가 2분의 1 플러스 X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정리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된다는 것으로 23번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24번은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인데 일단 연속함수라는 거, 그 다음에 또 얘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x 플러스 6에 대한 함수값과 x의 함수값이 같다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기가 6이다. 6마다 함수값이 반복된다라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또 연속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이 구간 안에서 4의 자극한과 4의 우극한이 같아서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가는 4의 자극한 그래서 4를 집어넣었을 때 6이라는 이 값이 리미트 x가 4로 가까이 가는 4의 우극한에 대해서 a의 x-4의 제곱 플러스 b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얘가 연속이라는 것 때문에 같은 값을 가져야 하므로 6이 됩니다. 또 4를 집어넣으면 b만 남아서 b가 6이다라는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b만 알고 우리가 아직 a 값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쨌든 구간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0과 6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0인 점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0의 우극한을 명확하게 구할 수 있어서 0의 우극한이 이 0과 4 사이에 있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2가 되고 그랬을 때 이것은 이미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까이 가는 0의 자극한에 대해서 fx 값과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에 주어진 조건에서 보면 0의 자극한은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0의 자극한은 구할 수 없으나 6마다 반복된다는 요 사실에 의해서 0 대신에 얘를 6의 자극한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 fx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 둘이 같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같다라고 하면 얘가 여기 있는 6의 자극한을 a의 x-4의 제곱 플러스 b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이 처음과 이 끝을 같다고 놓고 a 값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0의 우극한이니까 일단 극한값을 계산하면 2가 되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으면 6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2의 제곱이니까 4의 2가 되고 4의 플러스 b로 정리가 되지만 이미 b라는 값을 앞에 식에서 6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얘를 6으로 바꾸면 4의 2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와 b라는 값을 다 알게 된 상태에서 이 문제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F17을 구하라는 거. F17을 구하라는 거지만 그래서 17이 0과 4 사이에 4와 6 사이에 있지 않지만 얘가 6마다 반복된다는 이 사실에 의해서 6을 뺀 F11이 같은 값, F11과 또 6을 뺀 F5가 같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F5라는 것은 어쨌든 여기 위에 있는 함수와 아래에 있는 함수 중에서 4와 6 사이에 포함되는 거니까 밑에 있는 것으로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그래서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b 대신에 6을 가져온 상태에서 이렇게 5를 대입하면 x 대신에 5를 대입했을 때 이 결과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플러스 6, 즉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